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목발을 이용하여 평지를 보행하는 환자 돕는 방법은 목발 평지 나왔습니다. 올라갈 때냐 내려갈 때냐 이런 거 물어보진 않았어요. 1. 머리를 숙이고 바닥을 보면서 걷게 한다. 2. 팔꿈치를 90도로 굽혀서 손으로 손잡이를 잡게 한다. 3. 목발 사용 전에 팔과 어깨 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운동을 충분히 시킨다. 4. 환자의 애과를 목발 위쪽 고무 받침에 대어 몸무게를 지탱하게 한다. 5. 목발을 처음 적용하여 보행하는 경우 보폭을 넓게 하여 걷다가 점점 보폭을 좁혀 걷게 한다. 정답은요? 정답 3번. 목발 사용 전에 팔과 어깨 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운동을 충분히 시킨다 되겠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바닥을 보면서 걷는 게 아니죠. 머리는 들어야 되고요. 앞을 보면서 걷는다. 팔꿈치를 90도로 굽힐 수는 없어요. 한 30도 각도 정도 되겠습니다. 환자의 애과, 겨드랑이죠? 이 겨드랑이를 목발 위쪽 고무 받침대에 대어 이거는 맞는데 몸무게를 지탱을 겨드랑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애과에 하는 게 아니라 손목, 팔목, 손바닥으로 몸무게를 지탱해야 돼서 손이 엄청 아픕니다. 목발을 처음 적용하여 보행할 때 보폭을 조금씩 해서 어느 정도 연습이 되면은 넓히는 게 좋겠어요. 목발 보행의 원칙. 머리를 들고 앞을 보면서 걷는다. 애과가 아닌 손목이나 팔목, 손바닥으로 몸무게 지탱한다. 목발 사용 전에 충분히 운동을 한다. 이거예요. 짧게 걷다가 넓힌다. 목발 올라갈 때 건강 세트. 평지나 내려갈 때 세트 건강이죠. 건강 세트만 기억하세요. 건강한 다리 먼저 올라가고 세트가 가는데 세트는 아픈 다리와 목발 동시에 가는 것입니다. 왼쪽 다리가 만약에 불편해요. 그러면 올라갈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건강한 다리는 오른쪽이니까 오른쪽 올리고 아픈 왼쪽 다리랑 목발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지팡이는요. 올지건마. 지팡이 올라갈 때 건강한 다리 그리고 마비된 다리 간다. 지팡이 올라갈 때 올지건마. 지건마예요. 목발 올라갈 때 건강 세트. 치매 환자 의사소통 방법은 1. 높고 큰 목소리로 말한다. 2. 어린아이를 대하듯 말한다. 3.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설명한다. 4. 문법에 맞는 긴 문장으로 대화한다. 5. 가까운 곳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한다. 정답은요? 5번. 가까운 곳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한다. 1번. 높고 큰 목소리? 아니죠. 이해할 수 있게 낮은 목소리. 치매 노인의 속도에 맞춰서 말한다. 이게 더 적합하죠. 2번. 어린아이를 대하듯 말한다. 요거 안 됩니다.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돼요. 아이를 대하듯이 하면 안 되고요. 반말 쓰면 안 됩니다. 3번.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설명한다. 가뜩이나 치매라서 머리가 혼란스러워요. 간결하게 짧은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쉽게 얘기해야 되고요. 4번 문법에 맞는 긴 문장으로 대화한다. 짧은 문장, 쉬운 문장이 좋아요. 노인과의 의사소통 방법. 의사소통 문제 꼭 한 문제씩 나오더라고요. 노인의 시야 내에서 얘기를 하는데 어르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안 됩니다. 보통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크게 높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싫어해요. 낮은 어조로 차분하게 말하는 게 좋아요. 자음과 모음이 있다고 하면은요, 자음을 분명히 말하래요. 자음이 뭐예요? 지읒, 이응, 이런 것들이 자음입니다. 자음을 분명히 말하고 몸짓이나 얼굴 표정, 제스처를 사용한다. 자음을 강조했을 때 발음이 굉장히 또박또박해지거든요. 노인성 장애, 고음을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중음이나 저음이 더 낫다.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고 입모양을 뚜렷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확하고 간단하고 짧게 말하는 게 좋다. 치매 노인의 의사소통, 이해할 수 있게 낮은 목소리, 치매 노인의 속도에 맞춰서 말한다. 인격적으로 대한다. 아이 대하듯이 하면 안 된다. 반말 안 된다. 존댓말 써야 된다. 간결하고 짧은 언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좋다. 이름을 부르면서 대화한다. 귀간주님 12시니까 점심 먹을까요? 이런 식으로요. 한 번에 한 가지씩 설명한다. 가까운 곳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한다. 항상 현실을 알려준다. 비언어적인 표현, 제스처를 사용한다. 신체적인 접촉 어느 정도 괜찮다. 환자의 체위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8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한다. 2. 체위를 변경할 때마다 압력받은 부위의 피부를 관찰한다. 3. 마찰력이 작용하도록 환자를 끌어당긴다. 4. 환자의 관절은 완전히 편 상태를 유지하게 한다. 5. 대전자 두루마리를 다리 안쪽에 대주어 대퇴의 외회전을 방지한다. 정답은요? 2번 체위를 변경할 때마다 피부를 관찰한다. 이게 좋은 방법이에요. 체위 변경 2시간마다 하죠. 누워있을 때는 2시간마다, 앉아있을 때는 압력을 더 받기 때문에 1시간마다 하는 게 좋아요. 3번 마찰력이 작용하도록 환자를 끌어당긴다. 마찰도 되지만요. 탈골될 수 있어요. 절대 환자를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환자의 관절을 완전히 편 상태를 유지하게 한다. 완전히 편 상태에서 부러질 수 있죠. 살짝 굽어 있는 게 좋다. 대전자 두루마리.
다리 안쪽에 대주나요? 대전자 두루마리는요, 똑바로 누워있으면 이 골반이 밖으로 뻗어지기 때문에 골반을 안쪽으로 말아주는 것입니다. 대퇴가 아니죠. 허벅지가 아니죠. 엉덩이, 골반 쪽에다가 외회전 방지를 위해서 놔줍니다. 골반의 외회전 방지를 위해서 대전자 두루마리를 대준다. 족저, 굴곡, 하수족. 발이 이렇게 계속 누워있으면은 발레리나처럼 쭉 뻗거든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발 지지대를 대준다. 의치 관리 방법은 1. 의치는 100% 과산화수소 용액으로 세척한다. 2. 빼낸 의치는 뜨거운 물로 살균한다. 3. 의치는 찬물에 담근 상태로 보관한다. 4. 의치를 건조시킨 후 착용하게 한다. 5. 의치를 끼우기 전 잇몸에 지용성 윤활제를 발라준다. 정답은요? 3번. 의치는 찬물에 담근 상태로 보관한다. 의치하면 무조건 찬물에 보관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깨지지 않게 한다. 촉촉하게 한다. 1번. 의치는 과산화수소 용액으로 세척하지 않고요. 의치 세정제 또는 주방세제, 퐁퐁으로 세척을 합니다. 빼낸 의치는 뜨거운 물로 살균한다? 아니에요. 의치는 플라스틱 계열이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쪼그라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찬물에 보관한다. 의치 세정제 뽀글뽀글 기포 나오는 거로 살균한다. 의치는 입에 넣을 때 약간 물에 적셔서 촉촉한 상태로 넣어야 돼요. 건조한 상태로 의치를 집어넣으면 잇몸에 딱 껴버리니까요. 의치를 끼우기 전에 잇몸에 지용성 윤활제를 발라준다. 이 지용성 윤활제까지는 필요 없다. 물에 이렇게 한번 촉촉하게 묻혀서 끼면 된다. 의치는 어느 순서로 끼냐? 윗니 끼고 아랫니 끼는 거예요. 윗니 빼고 아랫니 빼는 거예요. 항상 상하기 먼저입니다. 의치간호, 의치 관리, 국가고시에 진짜 자주 나오는 키워드입니다. 의치는요, 중요한 게 찬물에 보관한다. 깨지지 않게 밑에 수건을 깔아놓고 닦아라. 이거 중요한 거예요. 찬물, 미온수에 닦는 거 괜찮다. 하지만 뜨거운 물은 안 돼요. 건조한 상태 안 돼요. 의치는 뭐에 닦냐? 가산화수소가 아니죠? 2% 증조수, 붕산수로 의치를 닦는다. 또 의치 세정제도 괜찮다. 치약으로 닦지 않습니다. 마모될 수가 있으니까. 의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장소에 둔다. 또 잇몸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 전에 의치를 뺀다. 적어도 6, 7시간은 뺀다. 렌즈 끼시는 분도 밤에 빼고 자죠.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하손을 주의하기 위해서 닦을 때 밑에다가 뭔가 깔아둔다. 수건을 깔아둔다. 이거예요. 의치는 언제 빼죠? 수술실 들어갈 때 또는 무의식일 때, 경련이 있을 때, 잘 때 의치를 뺍니다. 오른쪽 편마비 환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려고 할 때 휠체어의 위치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는요, 일단 오른쪽 편마비라고 했죠. 그러면 건강한 쪽에 휠체어를 대준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왼쪽에 대주는 그림을 찾으셔야 됩니다. 왼쪽에 대주는 거 1번, 2번밖에 없죠. 이 중에서 이게 사선으로 대주냐, 이 직각으로 대주냐, 이것만 찾으시면 돼요. 정답 1번이죠. 이 건강한 쪽으로 대준다, 한 45도 각도로 대준다입니다. 그래야 이거 건강한 손으로 잡고 내려오니까요. 항상 그림 문제는요, 편마비 환자 건강한 쪽에 대준다, 그것만 가지고서는 찾으시고 나서 그 중에서 각도를 보세요. 비스듬하게 대주는 거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편마비 대상자, 건강한 쪽을 짚고 일어난다. 건강한 손으로 숟가락을 쥐게 한다. 건강한 쪽으로 먹인다. 건강한 손으로 지팡이를 짚게 한다.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쪽을 활용하게 한다. 잔존 기능을 유지하게 한다. 지지할 때요, 편마비 대상자 항상 편마비 쪽을 지지해 주죠. 손상한 자, 그냥 일시적으로 다쳤어? 건강한 쪽을 지지하는 거예요. 아시죠? 보행기는 항상 불편한 쪽 뒤쪽을 지지한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편마비 대상자 항상 편마비 쪽을 지지한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지의 등척성 운동은 1. 무릎을 구부린다. 2. 발가락을 아래로 구부린다. 3. 다리 전체를 앞으로 들어 올린다. 4. 발바닥이 몸의 중심을 향하게 돌린다. 5. 관절을 움직이지 않고 대퇴사두근을 몇 초간 조였다가 이완한다. 정답은요? 5번. 관절을 움직이지 않고 대퇴사두근을 몇 초간 조였다가 이완한다입니다. 등척성 운동, 힘만 줬다 뺐다 하는 거. 관절을 사용하지 않고 등척, 길이척이죠? 길이가 같다라는 거예요. 힘만 줬다 뺐다 하는 거 등척성 운동이 되겠어요. 왼쪽 다리가 불편한 환자가 보행기를 이용하여 걷는 순서는 1. 보행기와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2. 왼쪽 다리 보행기, 오른쪽 다리. 3.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보행기. 4. 보행기와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5. 오른쪽 다리, 보행기, 왼쪽 다리. 보행기는요, 이걸 아시고 보기를 보셔야 돼요. 모르는 상태에서 보기를 보면 의미가 없습니다. 편마비 환자 보행기 갈 때는요, 항상 불편한 다리랑 보행기가 먼저 가고 건강한 다리가 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불편한 다리랑 보행기를 세트로 놓는다고 하면은 항상 세트 건강한 다리, 이게 바로 보행기에 걷는 순서예요. 그래서 왼쪽 다리가 불편해 그러면은 왼쪽 다리랑 보행기가 가고 뒤에 건강한 다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왼쪽 다리가 불편했어 그러면은 왼쪽 다리랑 보행기 같이 가고 오른쪽 다리 가는 거죠. 정답 1번. 보행기와 왼쪽 다리든지 왼쪽 다리와 보행기든지 항상 불편한 다리와 보행기가 세트로 갑니다. 뒤에 건강한 다리가 가는 거예요. 한쪽 다리만 불편하다 하면은 불편한 다리와 보행기가 세트로 가고 뒤에 건강한 다리가 가는 거고요. 둘 다 불편한 경우 이럴 때는 보행기 먼저 앞으로 딱 가고요. 그리고 한쪽 아무 쪽이나 가는 것입니다. 보행기 어디서 지지해주죠? 불편한 쪽에 뒤쪽에서 지지해줍니다. 보행기 사용 시 손의 각도 한 30도 정도. 보조자는 환자의 불편한 쪽 뒤에 서서 걷는다. 지지해주는 위치. 편마비 대상자는 항상 편마비 쪽을 지지해주는 거죠. 또 일시적으로 손상한 자, 잠깐 다쳤어 이런 경우는요 건강한 쪽을 지지해줘야 되고요. 보행기는 항상 불편한 쪽 뒤쪽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편마비 환자는 항상 편마비 쪽을 지지해준다. 손상한 자, 일시적으로 다친 환자는 항상 반대로 건강한 쪽을 지지해준다 이거예요. 보행기는 항상 불편한 쪽 뒤쪽에서 지지해준다. 침상 3발씩 간호보조 활동, 머리 감기는 거예요. 1. 손톱으로 두피를 마사지해준다. 2. 세바로 머리를 젖은 채로 둔다. 3. 환자의 눈을 수건으로 덮어준다. 4. 머리는 샴푸액이 남아있을 정도로 헹궈준다. 5. 세발 전 침대의 높이를 간호조무사의 무릎 높이로 조정한다. 정답은요? 3번 환자의 눈을 수건으로 덮어준다. 손톱 아니죠? 손끝으로 두피를 마사지해 줍니다. 또 세바로 머리를 젖은 채로 두면 안 돼요. 감기 걸리죠? 드라이기로 말려준다. 머리는 샴푸액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헹궈줘야겠어요. 이 침대 높이는요. 간호조무사의 허리 높이 정도가 좋겠습니다. 두발 간호, 침상 3발, 베드 샴푸, 침대에서 머리 감기는 거예요. 창문을 닫고 방이 따뜻한지 확인한 후에 목에 수건을 말아 대주고 목에 과도한 신전을 막은 상태에서 머리를 감깁니다. 환자를 침상의 가장자리 쪽으로 옮기죠. 환자의 눈과 외이도, 귀죠. 작은 수건으로 덮어준다. 눈에 비눗물이 들어가지 않게 한다. 더운 물로 머리를 적시고 샴푸를 머리 전체에 묻히고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문지른다. 항상 이거 손톱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마사지한다. 이런 게 국가고시에 나옵니다. 머리에 그 혈액이 떡져 있어요. 과산화수소로 닦고 헹군다. 물 대 과산화수소는요 4대1입니다. 물이 4배 많아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운동의 종류는 관절을 움직이지 않고 근육의 길이 변화는 없지만 의식적인 근육의 긴장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능동적인 운동이다. 다리에 석고분대나 견인을 적용한 환자가 근육을 몇 초간 조였다가 이완함으로써 손상된 다리의 근력을 유지하는 운동이다. 1. 등속성 운동 2. 등장성 운동 3. 등척성 운동 4. 점진 저항 운동 5. 스트레칭 운동 정답은요? 3번 등척성 운동입니다. 관절을 움직이지 않았다. 등척성 운동이죠. 길이가 변화가 없다. 등척이에요. 길이척 같을 등. 길이는 똑같은데 힘만 줬다 뺐다 하는 거 등척성 운동입니다. 등척성 운동과 등장성 운동. 동적인 수축이다. 관절을 사용한다. 굉장히 동적으로 근육과 근력을 움직인다. 수영, 달리기 뭐 이런 것들이요. 등척성 운동. 길이척이죠. 길이가 같다. 관절을 사용하지 않고 힘만 줬다 뺀다. 벽밀기 같은 거. 더운 물 주머니 적용할 때 간호보조 활동은 1. 주머니의 반을 공기로 채운다. 2. 물주머니를 수건으로 감싼 후 적용한다. 3. 한 부위에 적어도 1시간 이상 적용한다. 4. 혈관의 수축을 돕기 위해 적용한다고 설명한다. 5. 물의 온도가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 손을 담가본다. 정답은요? 2번 물주머니를 수건으로 감싼 후 적용해 줘야겠어요. 주머니에요. 공기로 반을 채우는 게 아니죠. 더운 물은 발치에는 3분의 2 정도 채우고 다른 부위는 반만 채운다. 또 한 부위에 적어도 1시간 이상 데워준다. 너무 길어요. 20-30분간 지속시켜준다. 너무 길게 더운 물 주머니를 댔을 땐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혈관의 수축을 돕기 위해 더운 물 주머니를 적용하는 게 아니죠. 그건 냉찜질이죠. 혈관의 이완을 돕습니다. 더운 물 주머니 사용 금지해야 될 환자, 염증 있는 환자들, 염증이 퍼지기 때문에 더운 물 주머니 사용하지 않습니다. 충수, 돌기염, 맹장염이죠. 치주염, 이염, 귀가 아프고 뭐 치주, 잇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도 더운 물 주머니를 사용하지 않는다. 더운 물 주머니 중요한 거, 주머니를 거꾸로 들어보아서 물이 새는지 확인한다. 화상을 예방하기 위해서죠. 요것도 중요합니다. 더운 물 찜질 한 15분 정도만 해라. 발적이 생겼다 문제가 있으면 멈춰라.
냉찜질도 알아야 되죠? 30분 정도 대주고 1시간 정도 쉬어라 그랬어요. 적용 부위를 최소한으로 노출해라. 문제가 생기면 즉시 보고해라. 무의식 환자의 특수 구강 간호 시 간호 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일반 구강 간호, 특수 구강 간호가 있다. 1. 구강 간호 후 입안에 남아있는 물기를 닦아낸다. 2. 침상머리를 내리고 고개를 뒤로 젖힌다. 3. 혀는 닦지 않는다. 4. 입안을 헹굴 때는 많은 양의 용액을 한 번에 사용한다. 5. 가산화수소 원액을 적신 솜을 사용한다. 정답은요? 1번이죠. 무의식 환자, 의식이 없어요. 입안에 물기 닦아줘야겠죠. 안 그러면 기도 막히니까. 침상머리 올려줘야겠죠. 고개는 차라리 약간 앞으로 숙인, 턱을 앞으로 숙인 자세가 사례가 안 걸린다고 했어요. 혀도 닦는다. 입안을 헹굴 때는 많은 양의 용액을 한 번에 사용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도가 막히겠죠. 가산화수소 원액 쓰지 않죠. 희석액으로 혓바닥에 백태를 제거합니다. 물 대 가산화수소, 가산화수소가 1이면 물이 4배예요. 일반 구강간호와 특수 구강간호가 있다. 일반 구강간호, 칫솔을 이 안쪽을 닦을 때는 수직으로 세운다. 이게 국시에 나왔었어요. 앞니의 안쪽 면을 닦을 때 칫솔을 세워서 닦는다. 우리 치카치카 할 때요. 앞니 닦을 때 옆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세워서 닦는다. 어떤 순서로 닦냐? 윗니 닦고 아랫니 닦습니다. 상하게 앞니 먼저 닦고 어금니 닦아요. 하하게 앞니 먼저 닦고 어금니 닦아요. 제가 원래 양치할 때 어금니 먼저 닦았는데 요 순서 기억하려고 일부러 앞니 먼저 닦습니다. 그리고 어금니 닦고 아래 앞니 닦고 어금니 닦는 거예요. 치아의 바깥쪽 면을 먼저 닦고 어금니의 안쪽을 닦으래요. 혀는 너무 깊숙이 닦지 않는다. 왜? 구토하거나 이 질식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전 속 안 좋을 때 이렇게 토하려고 하면은요, 손 집어넣는 것보다 이 칫솔을 혓바닥 끝까지 이렇게 닦으면 오히려 구토가 다 나와서 속이 편해지더라고요. 혈액응고장애가 있을 때 치실 쓰지 않는다. 혈액응고장애, 혈우병, 피 한 번 나면은요, 피가 1달, 2달 동안 난대요. 치실 쓰지 않는다. 정상인들도 치실을 쓰면 피가 나거든요. 저도 어쩔 때 치실 쓰면은 피가 많이 나더라고요. 치간 칫솔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구강간호, 입술간호, 입안간호 다 구강간호예요. 입가에 물기를 닦고 입술에 바셀린 크림을 바른다. 입술에다가 미네랄 오일을 바른다. 이런 것도 맞아요. 의식이 없는 기관 내 삽간 환자에게 제공하는 구강간호 보조 활동. 의식이 없어요. 더 신경 써야 되죠. 간호조무사 쪽으로 고개를 치기로 취하거나 돌려준다. 이 똑바로 있으면은 이 목구멍으로 막 넘어가니까 고개를 옆으로 돌려줍니다. 그럼 입 밖으로 흘러내려가니까요. 특수 구강간호. 특수한 상황에서의 구강간호예요. 무의식 환자, 의식이 없는 환자, 산소요법 받는 환자, 안면 마비 환자, 편마비 환자, 장기간 금식해야 되는 환자, 탈수 환자, 기관 내 삽입 환자, 비관 환자들. 무의식 환자의 특수 구강간호 시 간호 보조 활동, 입안의 물기를 닦아준다. 무의식 환자 구강간호할 때 치귀,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거나 같은 말이죠. 치기나 고개를 옆으로. 또 상반신을 약간 올린 자세가 좋다. 상반신을 올려야 될 때 언제예요? 밥 먹을 때, 구강간호할 때, 또 호흡기 질환자일 때. 무의식 환자의 구강간호는 과산화수소나 붕산수를 사용한다. 다 희석액이에요. 입술에는 뭐 바른다? 바셀린, 미네랄 오일, 립글로스 이런 거 바르면 되겠죠? 구강간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액이 과산화수소입니다. 백태 낀 혀의 죽은 조직 제거에 과산화수소가 효과적이다. 구취의 원인도 제거한다. 특수 구강간호에 사용할 수 있는 용액 2-3% 붕산수, 증조수, 과산화수소, 생리식염수, 글리세린, 클로로엑시딘, 미네랄 오일. 글리세린과 미네랄 오일은 입술에 바르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가글가글해서 뱉는 거예요. 붕산수, 증조수, 생리식염수, 가산화수소. 다음 중 호흡 측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국가고시에는 이런 식의 표현이 있습니다. 1. 영아가 울고 있는 중일 때 잰다. 2. 흡기와 호기를 각각 1회씩 체크한다. 3. 호흡 측정 중 긴장을 풀기 위해 대화한다. 4. 요골 맥박을 측정한 손을 그대로 두고 측정한다. 5. 호흡이 불규칙할 시 30초 측정 후 곱하기 2한다. 정답은요? 4번 요골 맥박 측정한 손. 이 맥박을 잰 그 손을 그대로 두고 그대로 측정합니다. 왜? 호흡은요, 환자 모르게 측정해야 되는 게 호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맥박 재는 척 하면서 호흡을 잽니다. 왜 환자 모르게 해? 호흡 잴게요. 그리고 심장을 쳐다보세요. 환자의 가슴을 쳐다봐요. 얼마나 뻘쭘해요. 이게 심장이 오히려 쿵쿵쿵 뛰죠? 정상적인 호흡을 측정할 수 없으니까 몰래 잰다 이거예요.
가슴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흡기와 호기를 각각 1회가 아닙니다. 합한 게 1회예요.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1회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인의 호흡은 1분에 12에서 20회밖에 안 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은 막 40회 되겠죠. 그쵸? 그래서 문제, 환자가 눈치채지 않게 측정해야 되는 거 호흡이다. 요것도 문제 많이 나오죠? 울고 있을 때 재면 호흡이 너무 가팔라지겠죠? 호흡을 측정 중 긴장을 풀기 위해 대화한다. 대화하지 않습니다. 호흡 잴 때, 혈압 잴 때 말하는 거 아니에요. 호흡이 불규칙하면은요, 곱하기 2가 아니라 1분 내내 재야죠. 호흡, 흡기와 호기를 합한 게 1회이다. 성인은요, 1분에 12에서 20회 정도가 정상 호흡입니다. 12회 이하는 서호흡이에요. 신생아는요, 호흡이 성인의 더블이에요. 30에서 60회. 신생아는 호흡이 30부터 60회 안에 들어간다는 거 거의 더블이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환자 모르게 재야되는 활력증 후 호흡입니다. 그래서 호흡은 환자 모르게 맥박 측정하는 척 요걸 무의에다가 손목시계 차는 여기 거기다 손을 그대로 올려놓고 이렇게 옆으로 환자 가슴을 보면서 위아래로 흡기와 호기를 합해서 1회입니다. 호흡에 관여하는 근육, 횡격막과 늑강근. 이거 국가고시 정말 잘 나오죠? 우리가 배우는 거는 횡격막, 늑강근 또는 왜 늑강근 이런 거 나옵니다. 호흡 시, 정상 호흡 시 이용되는 근육이 횡격막이다. 이 빨갛게 제가 시뻘겋게 가로로 이렇게 해놓은 게 횡격막이에요. 그래서 호흡 곤란한 자 상체를 일으킨다. 상체를 일으키면 횡격막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그 안에 공간이 넓어지면서 숨쉬기가 편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정상호흡 시 이용되는 근육 횡격막, 격이에요. 횡격막. 이산화탄소가 올라가면 호흡수가 높아진다. 산소 없는 곳에서는 더 과호흡이다. 호흡의 중추, 연수죠. 연수는 호흡 중추이다. 혈관 조절한다. 심장의 중추이다. 그래서 연수가 국가고시에 정말 많이 나와요. 연수가 망가지면 죽으니까. 연수는 뇌계와 척수 사이에 있으며 자율신경의 핵으로 뇌의 가장 아랫부분에 있다. 연수 또는 같은 말로 숨뇌예요. 노인 환자, 데메롤, 모르핀 투여 시 반드시 호흡수를 측정해야 한다. 정상 호흡이요. 12에서 20회입니다. 노인 환자 서호흡일 때 가뜩이나 12회 이하 숨도 못 쉬는데 데메롤, 모르핀 이런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면 호흡이 더 느려지기 때문에 항상 호흡수를 측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활력 증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도 국시 빈출이죠. 호흡수, 어떤 약을 먹이기 전에, 투여하기 전에 호흡수를 재냐? 모르핀입니다. 또는 모르핀 먹일 때, 투여할 때 뭘 재냐? 호흡수입니다. 왜? 서호흡이 되니까. 맥박수는요? 디곡신, 디기탈릭스, 강심제예요. 이거 먹이면은 맥박 떨어지죠? 그래서 맥박수를 확인하고 처방한다. 쿠마린, 헤파린, 피가 안 멈추는 약입니다. 그래서 항응고제예요. 응고되지 않는 약. 그래서 혈액 응고 시간을 체크해야 돼요. 이 약 먹고 있는데 치과 막 발치 막 몇 개 있어요. 피 막 펑펑 나겠죠? 그래서 항상 호흡수를 떨어뜨리는 약, 맥박수를 떨어뜨리는 약, 피가 안 멈추는 약 이런 것을 투여할 때는 신중해라 이 얘기예요. 최근 국시에 요게 나왔어요. 호흡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임종시의 호흡. 죽기 전에 어떻게 써요? 숨이 이렇게 무호흡과 과도호흡이 교대로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체인 스토크스 호흡, 임종시의 호흡이에요. 그런데 국시에 뭐 나왔어요? 쿠스마을 호흡 나왔어요. 쿠스마을 호흡은 호흡의 리듬은 규칙적이지만 비정상적으로 깊고 호흡수가 증가하는 것이 특징이고 과일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케톤성 당뇨병 환자가 혼수 상태가 됐을 때 이 과일 냄새가 나는 호흡이 뭐냐? 쿠스마을 호흡이다 그랬습니다. 호흡 리듬은 규칙적이나 호흡이 비정상적으로 깊고 호흡수가 증가한다. 당뇨병, 케토산증 발생 시에 나타나는 호흡이다. 쿠스마울 호흡입니다. 제가 이게 서로 헷갈려가지고서는 임종시에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손을 양쪽으로 이렇게 다소곳이 모으지 않습니까? 그게 마치 이렇게 체인을 이렇게 한 느낌이어서 제가 그걸 체인 스토크스 호흡으로 외웠었고 쿠스마울이 기억이 안 나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외웠었어요. 당뇨병 크리스마스. 그래서 쿠스마스가 아니죠. 쿠스마을 호흡은 당뇨병, 당뇨 크리스마스 이렇게까지 외웠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연결해서 찍을 수 있거든요. 임종시의 호흡, 체인 스토크스 호흡.
케톤성 당뇨병, 당뇨, 크리스마스, 쿠스마르호흡이다. 이렇게까지 연결을 합니다. 이게 본인이 암기가 안 되면요. 어떻게 해서라도 히스토리를 만들어서 그냥 엮어야 돼요. 의치관리법. 의치 하면은 포인트 뭐죠? 찬물에 담근다, 뜨거운 물에 하지 않는다? 요것만 일단 기억하고 보기 보세요. 1. 칫솔보다는 거즈를 이용하여 닦는다. 2. 마모제가 많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한다. 3. 세면대에 수건을 깔아놓고 의치를 닦는다. 4. 물기가 없는 건조한 상태에서 의치를 끼운다. 5. 깨끗한 컵에 뜨거운 물을 부어 의치를 보관한다. 정답은요? 3번이죠? 세면대에 수건을 깔아놓고 의치를 닦는다. 왜? 의치는 비싸요. 떨어뜨리면 깨지니까 쿠션 역할을 할 수 있게 수건을 깔아놓고 닦아라 이 얘기예요. 뜨거운 물 틀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5번. 깨끗한 컵에 뜨거운 물을 부어 의치를 보관한다. 이건 그냥 바로 제껴지는 거고요. 4번. 물기가 없는 건조한 상태에서 의치를 끼운다. 찬물에 담가서 보관을 하고 끼우기 전에 물로 한번 헹궈서 살짝 촉촉한 상태에서 잇몸에 끼워 넣어야지 건조한 상태에서는 잇몸하고 쩍 달라붙겠죠. 2번. 마모제가 많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한다. 의치를 뭘로 닦죠? 의치 세정제 또는 주방세제, 퐁퐁으로 닦습니다. 치약을 사용해도 괜찮기는 해요. 현실에서는. 하지만 마모제가 많이 함유된, 이게 함정이죠? 마모제가 많이 함유되어 있으면요. 의치가 마모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모제가 많이 함유된 치약은 금한다. 1. 칫솔보다는 거즈를 이용하여 닦는다. 의치를 꼼꼼히 닦으려면요. 칫솔로 닦는 게 더 좋다라는 거. 거즈를 이용해서 닦는 건 구강간호, 사람의 잇몸 닦을 때예요. 의치간호, 의치 문제도 거의 매번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세면대에 수건을 깔아놓고 의치를 닦는다. 왜? 의치가 파손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의치는요. 2% 증조수나 붕산소로 닦는다. 변형을 막기 위해서 세정제나 물에 담가서 보관한다. 의치는 미지근한 물에 닦는다 이런 표현까지는 맞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물은 안 되죠. 무의식일 때 수술 들어갔어, 전신 마취했어 이럴 때요. 의치를 빼고 들어갑니다. 왜? 의치가요. 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체 틀니는 굉장히 크기가 크지만 부분 틀니가 있어요. 내가 이가 한 두세 개 없어. 이런 경우 꼈다 뺐다 하는 틀니를 착용하는데 이 고리가 빠지면은 목구멍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수술실, 무의식, 경련 중, 수면 중일 때는 의치를 뺀다, 틀니를 뺀다 이 얘기입니다. 분실 방지를 위해서 일정한 장소에 둔다. 잇몸 압박 자극 해소를 위해서 자기 전에 의치를 뺀다. 6, 7시간은 빼라. 이렇게 요양보호사에서는 시간까지 디테일하게 나오지만 간호조무사에서는 그냥 의치를 빼라 이 정도가 나옵니다. 닦는 동안 세면대에 수건을 깔아 놓아서 파손에 주의한다. 분실 방지를 위해서 일정한 장소에 둔다. 잇몸 압박 자극 해소를 위해서 자기 전에 의치를 뺀다. 닦는 동안 파손을 막기 위해서 세면대에 수건을 깐다. 수술실 무의식 경련 중 수면 중일 때를 위해서 의치를 뺀다. 단순 도뇨의 목적은 1. 매시간 소변량을 측정하기 위해 2. 방광을 지속적으로 세척하기 위해 3. 전신 마취를 하고 장시간 수술을 받는 동안 방광의 팽만을 막기 위해 4. 의식이 없는 요실금 환자의 피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5. 무균적인 소변 검사물을 일회성으로 수집하기 위해 정답은요? 무균적인 소변 검사물을 일회성으로 수집하기 위해 단순 도뇨는요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소변을 빼주는 거예요. 일회성으로 수집하기 위해서 이게 맞고요. 매 시간 소변량을 측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일회성이에요. 또 방광을 지속적으로 세척하기 위해 아니죠. 전신 마취하고 장시간 수술을 받는 동안 방광의 팽만을 막기 위해서는 유치 도뇨를 해야 되고요. 의식이 없는 요실금 환자의 피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유치 도뇨가 더 어울리죠. 단순 도뇨는 한번 그냥 소변 뽑고 끝나는 거거든요. 단순 도뇨하는 목적, 환자가 소변을 못 봐요. 요가 많이 쌓여있고 정체되어 있으면 방광이 팽만되어 있죠? 이거를 좀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단순 도뇨를 합니다. 또는 어떤 검사하기 전에 방광을 비우기 위해서 단순 도뇨를 하고요. 수술하기 전에 방광을 비워내야 그 인접 장기가 잘 보이고 손상이 안 되니까 이런 경우에 소변을 빼주는 게 단순 도뇨가 되겠어요. 단순 도뇨의 목적은 잔뇨량의 측정이다. 일회성으로 소변을 빼기 위해서이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됩니다. 환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혼입을 교환하는 침상은 환자가 누워있는 상태인데 침상을 교환해야 돼요. 어떤 상태일까요? 환자가 부동 환자, 움직일 수 없는 환자인 경우가 많겠죠? 1. 빈 침상, 2. 개방 침상, 3. 크레들 침상, 4. 사용 중 침상, 5. 골절 환자 침상. 환자가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 정답? 사용 중 침상 되겠습니다. 빈 침상,
환자가 새로 입원했어. 그때 쓸 수 있는 게 빈침상이에요. 개방침상은 뭐예요? 개 엑스레이실 갔어. 이렇게 암기하시라고 했죠? 입원 환자가요.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서 잠깐 검사실 갔을 때 비어 있잖아요. 이때 개방침상이라고 합니다. 이때 준비해줘야 되는 침상. 또 크레들 침상은요, 화상 환자, 이 침구가 너무 무거워, 이불이 무거워서 이 압박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동굴처럼 만들어 놓은 거, 화상이나 피부염에 크레들 침상을 쓰죠. 또 골절 환자 침상, 딱딱한 침들을 쓴다고 했어요. 침상 준비 순서, 밑고반 윗담침 또는 밑고반 크 윗담침, 이거 초성 암기해보세요. 밑고반 윗담침, 밑톤입을 고무포 또는 방수포란 말로 변경해도 아셔야 돼요. 또 반옷입을 올리고 윗담침, 윗톤입을 담요, 침대포 또는 베갯잎 이렇게 가는데 크레들의 위치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밑고반 크 윗담침 이걸 다 기억하면 반옷니불과 윗톤니불 사이가 크레들이구나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겠죠. 방수포가 왜 필요해요? 뭐가 질질 흐르니까. 요실금 또는 상처배, 구토물, 설사, 전신마취하고 수술한 환자는 방수포를 깔아주는 게 좋다. 욕창 예방을 위한 간호보조 활동, 이 침구류가 주름지지 않게 팽팽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2시간마다 체위 변경해준다. 입원 예정인 환자를 위한 빈침상 만들기 방법은 밑톤이불은 주름이 없도록 팽팽하게 깐다. 이불을 팽팽하게 깔아야 욕창이 안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좋아요 눌러주세요.